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많이 더우시죠? 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주의보가 또 발효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증막 속을 걷는 듯한 습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 시민들도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 여름 시민들은 얼마나 더위를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시민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거의 도서관이나 에어컨 틀고 집에 있거나. 아, 그래서 여기 왔어요? 네.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틀었어요. 근데 올해는 계속 틀고 있어요. 네. 요리하실 때도 많이 더우세요? 네. 요리할 때도 선풍기 뒤에다 가까이 대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뭐 밭일하다가 쓰러지신 80대 할머니도 네. 계신 것 같고 또 맨홀에서 작업하시던 분이 질식사로 돌아가신 거 보면서 그렇죠. 예, 이게 더위가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만큼 덥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질병관리본부 한 자료를 살펴보면요. 온열 질환 환자는 2014년 556명, 그리고 2015년 1056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125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1188명의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폭염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를 조금은 알만합니다. 그렇다면 온열 질환은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왜 치명적인 걸까요? 온열 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말하는 건데요.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으로는 열 발진, 열 경련, 그리고 열 부종, 열 실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 온열 질환은 열 탈진과 열사병입니다. 급작스럽게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체온 조절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고장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땀을 통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따라서 신경학적 증상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구토나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의식저하, 그리고 경련, 발작, 심하면 쇼크 및 혼수까지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응급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을 가진 만성 질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이 열에 매우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상식인데 뇌세포도 또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에 매우 취약하고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의식저하, 기분 변동, 그리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으로 식물인간에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온열 질환 피해는 되도록 없어야겠죠. 그래서 정부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소방관서 구급차 1,352대를 119 폭염 구급대로 지정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19 구급대가 이 폭염 구급차에 생리식염수, 얼음조끼, 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 장비를 싣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요.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530곳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 쉼터 예산도 늘려 전국적으로 3% 늘어난 42,90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도심지 횡단보도 주변에 이렇게 그늘막을 설치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을 도울 재난도우미 역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응 체계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서 선풍기 등을 틀어 체온을 낮춥니다. 얼음 주머니를 목이나 겨드랑이에 대주고 또 다리를 주물러줍니다. 단 물은 환자의 의식이 뚜렷한 경우에만 먹이는 게 좋습니다.
온열 질환은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해주는 것만으로도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행동 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평소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요. 외출할 때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양산이나 모자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집안에서는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삼가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 지역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요. 내가 사는 곳의 기상 정보를 알아보려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31 기상 콜센터나 그리고 기상청 날씨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폭염 안전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